입시를 묻다 피기맘. 입시뉴스 오늘은 자사고 3학년의 70%가 이과를 선택하는 시대라는 주제로 이혜용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도대체 어떤 이야기일까요?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몸집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과 학급 이야기인데요. 종로학원이 서울 지역 자립형 사립고 가운데 학급 편성을 공개한 16개 학교의 현황을 분석했습니다. 166개 학급 가운데 68.1%에 해당하는 113학급이 이과였고 문과는 31.9%인 53학급이었습니다. 지난해에도 이들 16개 학교 3학년 학급 가운데 이과는 68.6%였다고 하고요. 전국 단위 자사고의 경우에는 7개 학교 3학년 59개 학급 가운데 이과가 42개 학급 71.2%였습니다. 몇몇 지역의 자사고 가운데는 이과 비율이 80%를 넘는 곳도 있었다고 하네요. 이과 선호 가속화 이유가 있을까요? 2022학년도부터 수능 수학 영역이 공통 선택 과목 체제로 바뀌었고 선택 과목 간의 표준 점수 차이가 고착한 부분이 수험생들의 이과 선호에 불을 지핀 것이 아닐까 기사에서 추론을 하고 있었고요. 여기에 이과생들이 단지 학교 간판을 올리기 위해서 상위권 대학 인문 계열에 진학하는 이른바 문과 침공 현상의 문제도 발생해서 문과 성향임에도 불구하고 표준 점수를 받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과를 선택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이과 수학으로 불리는 미적분의 표준 점수 최고점이 문과 수학으로 불리는 확률과 통계보다 높아서 이것 때문에 중학교 때부터 상위권 학생들이 진로를 이미 이과로 정하기도 합니다. 자, 이과 쏠림 현상 해결할 수 있을까요? 2028학년도 대학 입시제도 개편을 위해서 그 개편을 통해서 이과 쏠림 해소 의지를 보였는데요. 모든 응시 영역 공통 과목 체제로 바꿨습니다. 하지만 문과생과 이과생이 같은 수학 시험을 보게 되면 수학 실력이 상대적으로 좋은 이과생들이 성적 상위권 차지하게 되고 결국 유리한 구도는 이과생들에게 유지되지 않나 이런 또 주장이 있습니다. 또한 출제 범위가 좁아진 만큼 변별력을 위해서 수능 난도가 되레 상승하는 불수능이 됐을 때 수학 영향력 오히려 커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거 보면 우리 사회가 확실히 학생들 중심은 아니다. 미래지향적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확 듭니다. 문이과 없앴는데 왜 아직도 이거는 뭐 비유로 들면 인간의 인권 얘기를 하는데 남성 여성 얘기하는 거랑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간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미래의 인간의 인권을 어떻게 할 건가를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왜 여성 차별이냐 아니면 남성들 역차별이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시대착오적인. 이거는 80년대적 시대착오 아닌가? 여전히 문제가 있죠. 없어진 지는 한참 됐는데 아직도 고등학교가 문과이과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건 문제인데 특히 이게 2028 되면 깨지는 겁니다. 없어요 이제. 왜냐하면 다 그냥 선택이잖아. 선택이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요번에도 11,000명 정도가 사탐을 보는데 미적분을 선택한 친구들이 그 정도 되거든요. 반대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거 이 문이과를 왜 나누냐를 보면 생명과학은 수학에서 뭘 해야 돼요? 뭘 해야 되나요? 확률과 통계를 하는 게 맞죠. 미적분을 다루는 경우는 많지 않잖아. 그 다음에 천문학을 하고 싶어. 그럼 뭘 해야 돼요? 천문학도 확률 통계가 핵심이죠. 경영학과는 문과예요, 이과예요? 경영학과는 뭘 해야 돼요? 미적분을 해야 됩니다. 미적분을 모르면 수요 공급 법칙이나 각종 금융 수학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아직도 80년대식으로 그 건축학부는 뭘 해야 돼요? 건축학부는 문과예요, 이과? 건축학과는 문과예요, 이과예요? 아니면 예술이에요? 애매하네요. 그 과거에 말도 안 되는 잣대로 자꾸 구분하려고 하는 것부터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20년 전에 그러니까 서울대 법대가 아직 있었고 우리 사회가
문과 사회일 때 사람은 태어나면 서울로 보내고 서울로 봐서 과거급제 해가지고 판검사가 돼야 되는 시절이 있었어요. 그럼 그때 모든 애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서울 법대 가서 사법고시 붙는 게 로망이었을 시절에 강남의 모든 학교들이 문과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문과가. 서울법대를 가야 되니까. 그러다가 시대의 변화가 이제는 융합사회고 그다음에 그게 IT가 됐든 네. 어쨌든 다양한 생산 능력이 필요한 사회로 바뀌었어. 그래서 거기가 필요한 인원이 많아진 거야.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그걸 또 이런 잣대로 구분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이과선호 가속화의 이유가 되게 짧은 형태로 구분한 거잖아요. 문과 침공까지. 그럼 이미 그건 의미가 없어진 거잖아. 예를 들면 내가 미적을 공부하고 수학으로도 기본적인 물화생지를 보는 건 다 문과도 봐야 되는 거잖아요. 봤어. 근데 공부하다 보니까 경영 경제도 사회과학이잖아. 그래서 나는 그냥 그쪽을 하고 싶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그걸 굳이 너는 이과 했으니까 공대를 반드시 가야 돼. 그 전공 적합을 그렇게 이상하게 나누는 걸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어쨌든 교육부가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하려고 몇 가지 나온 거 중에 보면 융합을 30%까지 늘리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올해 새로 작년 연말부터 올해까지 좀 주목해 볼 뉴스가 몇 가지 있어가지고 곁다리 뉴스로 이제 했는데 같이 한번 보시면서 해볼게요. 저한테는 올해 가장 충격적인 뉴스는 이거였습니다. 1월 3일에 나온 건데 5만 명대를 급감했대요. 그리고 전국으로 보면 25만 명이 무너졌습니다. 원래 30만 명이 안 된 게 몇 년 안 됐거든요. 그래서 30만 명이 무너져서 큰일 났다. 근데 이게 한국에서 이게 발표됐을 때 제일 먼저 보도한 건 뉴욕타임즈잖아요. 한국이 없어질지 모른다. 소멸. 그리고 한국은 최대의 군사적 자원을 잃어버린 나라다. 군인이 없어. 군인이 없어. 뭐 이런 게 보도가 됐고 서울이 10%가 급감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엄청나게 축소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에 교육부에서 고민하는 미래를 고민하는 한 축에서는 이런 고민이 있는 거죠. 뭐냐면 대학 정원의 30%를 무전공 입학으로 하고 교육계에서는 이걸 좀 찬반을 한대요. 반대하는 인간들이 또 아까 얘기했던 문과가 뭐 침공 당하니 문과가 없다는 소리 하는 거랑 비슷한 건데 구분이 없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되게 급진적이에요. 뭐냐면 당장 내년에 20%로 늘려라. 그리고 후년에는 25%로 늘려랍니다. 그럼 이제 2028로 들어가는 지금 중2에 중3 올라가는 친구들이 대학 갈 때쯤 되면 30%는 된 거예요. 30%까지 이거 목표예요. 그러면 난 이거 반대하는 것도 또 좀 이해가 안 되긴 합니다. 물론 이제 반대 이유 중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인기학과로만 쏠리는 거 아니냐. 무전공으로 입학했다가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자본주의고 대부분의 선진 미국도 그렇게 하거든요. 당연히 인기 있는 과로 올리면 당연한 거 아니야. 열심히 공부하겠죠. 그걸로 치면 의대 정원은 왜 안 늘려? 의대 정원 의대 내에서 왜 그건 안 막아? 다 피부과로 가. 강제 배정해야지 그럼. 애초에 의대 입학할 때 나는 피부과, 나는 산부인과로 따로 뽑아야죠. 그러면 지금 의학 소아과가 없다는 둥 산부인과 애는 어디서 났냐 이런 고민을 안 해도 될 건데 거기는 그러고 여긴 또 그렇고 이중잣대들이 너무 많은 것 같기도 한데 저는 뭐 이거는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동의하는 편입니다. 인문학은 대학에서 배운다고 생기는 건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대학 가서 뭐 서양 철학사를 배웠다고 인문학자가 되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언제부터 인문학이 이과는 아니다. 자연과학은 인문학과 상관이 없다를 누가 규정했는지 모르겠으나 좀 다른 문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충격입니다. 교대 수시 2월이 역대급으로 증가했어. 무슨 말이에요? 교대도 붙었고 교대 아닌 과도 붙었는데 교대를 버렸다는 거죠. 과거에 1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이거는 뭐랑 연결이 돼 있을까요? 앞에 그 현상과 똑같아요. 애가 없어요. 취업이 안 돼 일단.
옛날에는 교대 가면은 무조건 100% 취업이었는데 지금은 취업이 안 됩니다. 더군다나 돼도 이제 그쵸 교과서 시달려. 그러니 이제 안 가려고 하는 거죠. 3D 업종이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역대급으로 늘어났는데 그것도 더군다나 좋은 교대들이 그래요. 서울교대가 작년에는 225명을 수시로 뽑았는데 올해는 줄였어요. 이런 게 우려돼가지고.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는 83명 미등록이었는데 올해는 149명 미등록으로 늘었어. 그럼 이건 어디로 가요? 정시를 2월이 되죠. 그러면 당연히 정시 컷은 어떻게 될까요? 폭락하겠지. 더 폭락하겠지. 그 다음에 이제 진주교대가 206명, 근데 올해 208명인데 작년보다 2배가 늘었습니다. 등록 안 한 친구들이 2배. 전주교대 58에서 81로.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지방의 일부 교대들은 안 는 데도 있어요. 근데 이제 는 것만 보면 이런데, 근데 이제 안 는 학교까지 다 해봤더니 전체 교대가 작년에는 2,467명을 뽑았는데 507명이 등록을 안 했는데 올해는 2,425명밖에 안 뽑는데 안 한 친구가 750명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이건 당연히 정시 교대 컷을 떨어뜨리는 데도 영향을 줄 것이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지고요. 그 다음이 또 스카이 서울대 연대 고대의 수시 등록 포기자가 337명입니다. 여기서 충격적인 건 고대의대 8명이라는 거죠. 고대의대가 8명이나 등록 포기. 그럼 쟤는 어디 갔을까요? 또 좋은 데로 갔겠죠. 고대의대 좀 서울대가 작년에 33명이 미등록이었는데 올해 48명으로 늘었고요. 연대는 138명이었는데 197명으로 늘었고 고대는 약간 줄었어요. 147명이었는데 92명으로 약간 줄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뭘 볼 수 있냐면 1번 최상위권은 수능도 되고 내신도 되는 애들은 올라갈 수 있으니 더 좋은 쪽 정시를 선택하는 인원이 늘었고 애매한 친구들은 어쩔 수 없이 수시로 가야 되는 경우는 포기를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결국은 상위권 입시를 지배하는 건 여전히 수능 성적이 어떻냐가 지배하는 거죠. 왜냐하면 수능 성적이 이건 뭐 수능만 뿐만이 아니고 올라가는 측면이 있는 건데 그런 거에서도 이제 수시만에서도 여전히 의학 계열 선호도는 있는 거고 학과보다는 대학 간판 보고 움직인 것도 일부 존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세 개 학교를 합해 보면 587명이었는데 677명으로 늘어났죠. 정시에도 당연히 영향이 조금은 있을 거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 베리타스 알파가 작년 말에 발표를 했어요. 서울의대 수시 합격 고등학교를 분석을 했습니다. 이걸 보면 그 서울의대 수시는 성골까지도 안 가고 그냥 성골에서 끝나요. 진골로도 안 가고 성골들의 잔치로 황제 입시라고 봐야 된다. 그래서 민사고가 2명이 수시로 합격했습니다. 근데 민사고는 자사고잖아요. 그러니까 지역 균형으로 됐을 리는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일반 학종에서 2명이 됐고 강남의 숙명여고, 대구여고, 충남고, 제주 남영고, 그 다음에 강남의 중동고가 2명씩 간 학교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10명이 갔고 작년에 이 5개 학교는 1명씩은 보냈어요. 그러니까 같은 학교가 계속 가는 거야. 블라인드라네. 그 다음이 대전고, 대구 경북고, 대구 경신고. 여기가 2명씩 갔어요. 작년에 못 갔는데. 그 이름 많이 들어본 학교죠. 그 다음에 전주 상산고가 작년에 2명 갔고 올해 1 갔고 하나고가 작년에 3명 갔다가 올해 1 갔고 공주 사대부고 서초구에 있는 반포구가 작년 2명 올해 1. 그 다음에 충북 청원고, 인천 하늘고, 대구 대륜고, 거창 대성고. 거창 대성고는 자율학교입니다. 그 다음에 서울 용산고가 1명, 작년에도 1, 올해도 1 이렇게 갔고요. 작년에는 안 갔거나 아니 안 간 게 아니 못 갔거나 아니면 확인이 안 된 학교가 여기서 확인이 안 됐다는 건 베리타스 알파가 확인을 못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에 제가 알고 있는 주관적인 정보를 넣지는 않았어요.
저기서 간 학교도 있고 못 간 학교도 있긴 하지만 안 넣고 저는 그냥 보도만 분석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한 명씩 간 학교가 대전의 대신고, 이화여고, 서울이죠. 강동에 있는 한영고, 광주의 고려고, 마산 무학여고, 그 다음이 고양에 있는 백마고, 대구 성광고, 부산 용인고, 한민고는 군인 자녀들 가는 학교죠. 그 다음 대전고, 대전고가 두 번 나온 것 같아요. 오타네요. 대전고를 여기서 빼야 됩니다. 그 다음이 단대부고, 강남에 있는 단대부고, 전남의 창평고, 서초 세화고, 강남 중산고, 화성고, 충주 대원고, 은평구에 있는 선정고, 과학중점학교입니다. 그 다음에 광명에 있는 소하고, 강남에 있는 영동고, 강남의 은광여고, 양천구, 이게 우리 사교육에서 목동이라 부르죠. 목동의 진명여고, 목동에 있는 강서고, 그냥 한 명씩 갔다. 이게 총 여기 지금 베리타스 알파 기사에 발표된 게 53명입니다. 그 중에 전국 단위 자사고가 6명, 강남 더하기 서초가 10명, 대구가 8명, 그 다음에 목동이 2명, 그리고 자율고와 비평준 학교를 포함하면 해보면 5개 정도가 됩니다. 이상한 거죠. 저는 궁금합니다. 블라인드인데 어떻게 같은 학교가 계속 가고 골라 뽑을 수 있을까? 뽑기 실력이 훌륭하든가 봤다거나 안 보이지만 보였다든가. 그래서 서울대 의대를 수시로 가는 건 이미 이제 낙점을 받은 학교에 그것도 1등만. 그러니까 2등이 가기가 얼마나 힘든지를 알 수 있죠. 그냥 대부분 그냥 낙점 받은 학교의 1등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혹시라도 뭐 중3이나 중2들 중에 하나고를 가면 서울대 의대 가는데 유리한 거 아니야. 유리합니다. 전제 조건 1등 했을 때. 1등 했을 때. 하여튼 그런 걸 좀 보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라는 뭐 이런 것들이 연시에 좀 보도가 됐는데 가장 뭐 핫한 건 역시 2028 많이 발표된 거겠죠. 이혜영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